한준호 씨는 요즘 들어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50살이 되니 과거 NIS 특수요원 시절에 그 날카로운 본능이 슬슬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지만 딸 세나가 임신 8개월째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전화를 걸었어요. 세나야, 아빠야, 밥은 잘 챙겨 먹었어? 그런데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어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안 받지? 병원에 갔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 중에 3번째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제야 직감이 스쳤어요. 이건 단순히 못 받는 게 아니야. 세나가 평소에 전화를 잘 받는 애인데 특히 임신 중이라 더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교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섰어요. 오늘은 일찍 끝낼게. 동료에게 말하고 차를 몰았어요. 밤거리가 한산했어요.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준호 씨는 엑셀을 세게 밟았어요. 세나의 아파트는 강남 쪽 고급 빌라였어요. 진욱이가 사준 곳이죠.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세나의 차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집에 있네.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NIS에서 임무 중에 느꼈던 그 긴장감.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주머니에서 예비 열쇠를 꺼냈어요. 세나가 준 거예요. 아빠, 만약에 대비해서 그때 세나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문을 열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소 세나 집은 따뜻한 냄새가 나곤 했어요. 요리 냄새나 꽃향기.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차갑고 뭔가 어색한 공기였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가 뒤집혀 있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게 무슨? 준호 씨는 중얼거렸어요. 테이블 위에 구겨진 휴지가 몇 장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피? 가슴이 덜컹했어요. 세나야, 세나. 소리치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부엌 쪽은 깨끗했지만 거실 바닥에 긴 긁힌 자국이 보였어요. 마룻바닥에 난 얇은 선이요. 누군가 끌려간 흔적처럼 그 자국이 욕실 쪽으로 이어졌어요.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 세나의 임신 일지가 놓여 있었어요. 핑크색 표지로 세나가 매일 적던 거예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오늘 진욱 오빠가 약을 주었어. 느낌이 이상해. 머리가,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세나의 글씨는 반듯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손이 떨려서 쓴 듯했어요. 약? 무슨 약? 준호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진욱이는 신경외과 의사잖아. 세나에게 약을 주다니.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해주긴 하지만 이건 이상했어요. 일지를 내려놓고 욕실 문 앞으로 갔어요. 문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기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안쪽에서 뭔가 막혀 있는 듯 했어요. 코를 킁킁거려 봤어요. 비누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쇠 같은 비린내가 섞여 있었어요.
피냄새. 확실했어요. NIS 시절에 수없이 맡았던 냄새예요. 세나야. 문 열어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깨를 문에 대고 밀었어요. 한 번. 문이 꿈쩍도 안 했어요. 두 번째로 더 세게 밀었어요. 덜컹 소리가 났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세 번째로 온 힘을 다해 하체를 이용해 부딪혔어요.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어요. 경첩이 삐그덕 소리를 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이 아찔했어요. 세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몸이 축 늘어져 있고 손목과 발목에 붉은 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그 안에 주사기 몇 개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약병도 보였어요. 라벨에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세나야. 달려가 세나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세나의 머리가 힘없이 흔들렸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빠야, 세나야. 눈 떠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약하지만 느껴졌어요. 안도감이 들었지만 분노가 치밀었어요. 벽을 보니 손톱으로 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진욱. 그걸 보자 준호 씨의 목이 메었어요. 이 새끼가 이를 갈았어요. 세나를 풀어주려 션을 만져봤어요. 단단한 나일론 션이었어요. 손으로는 안 풀려요.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자르며 괜찮아, 이제 풀어줄게. 아빠가 왔어라고 속삭였어요. 정이 끊어지자 세나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안아 올려 욕실 바닥에서 꺼냈어요. 물이 흥건해서 미끄러웠어요. 세나의 배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태아가 걱정됐어요. 아기야, 괜찮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거실 소파에 세나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 딸이 의식을 잃었어요. 피가 나고 묶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세나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왜 이런 일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세나를 들것에 옮겼어요. 상태가 어때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맥박이 약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차 안에서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머릿속에 진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녀석,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어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집안 좋고 세나를 잘 챙겨주던. 그런데 왜? 세나의 일지에 적힌 약. 그게 뭐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세나를 데려갔어요. 의사들이 달려들었어요. 가족분이세요? 기다려주세요. 준호 씨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를 사려 했지만 자판기 앞에서 멈췄어요. 과거 NIS 시절 임무 후 이런 기다림이 싫었어요. 불확실함이.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 증상이 있어요. 태아도 위험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제 사위가 관련된 것 같아요.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는 의료 쪽만. 준호 씨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세나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아직 눈을 뜨지 않았어요.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세나야, 아빠가 지킬게.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진욱을 찾아야 해요. 그 녀석 병원으로 가봐야 해요. 병원을 나서 차를 몰았어요. 진욱의 병원은 근처였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질러져 있었어요. 제네시스 연구소 로고가 보였어요. 그 이름 NIS 시절에 들어봤어요. 신경과학 연구소지만 불법 실험 소문이 있었어요. 준호 씨는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옛 기술로 자물쇠를 풀었어요. 안으로 들어서 불을 켜지 않고 플래시로 비췄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약물 목록이 나왔어요. 불법 약물 이름들이요. 세나의 이름이 적힌 파일. 피험자 47, 임신 중 약물 투여 테스트.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계좌식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이강철 회장 이름도 나왔어요. 제네시스 주인. 밖으로 나와 차에 타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바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세나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빠, 약한 목소리예요. 준호 씨는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세나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세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욱 오빠가 약을 강제로. 준호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왜? 왜 그런 짓을? 세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네시스 연구소에서 실험이라고. 태아에 영향을 주는 약이래. 처음엔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몸이 이상해지니까 거부하려 했어. 그랬더니 묻고 주사. 세나는 울었어요. 아기가. 준호 씨는 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어요. 과거 불사조 별명이 떠올랐어요. 불타 죽어도 다시 일어나는. 이제 그 본능을 꺼낼 때예요. 세나가 잠들자 병원을 나섰어요. 옛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형, 오랜만. 제네시스 정보 좀. 동료는 웃었어요. 준호야, 또 시작이네. 준호 씨는 진지했어요. 내 딸이야. 동료는 침묵하다가 알았어. 보내줄게. 곧 파일이 왔어요. 제네시스는 불법 신경 약물 실험 중이었어요. 사람을 조종하는 약. 이강철이 주범. 아침이 밝았어요. 준호 씨는 세나 곁에 있었어요. 세나가 깨어나 물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 준호 씨는 웃었어요. 아빠 믿어. 진욱을 잡을게. 세나는 걱정했어요. 위험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강해. 병원을 나서며 주머니에 숨긴 권총을 만졌어요. 옛날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호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파일을 봤어요. 제네시스 건물 위치, 이강철 프로필, 진욱과 연결된 기록, 세나의 실험 데이터.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 새끼들 중얼거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진욱을 찾아야 해요. 그 녀석 집으로 가봐야 해요. 아니, 세나 집이 진욱 집이잖아. 이미 갔던 곳. 진욱의 사무실 다시 가봐야 해요. 낮에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갔어요. 세나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먹었어. 세나는 웃으려 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었어. 너는? 세나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여 안도감이 들었어요. 좋아. 이제 쉬어. 세나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가봐야 해.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진욱의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낮이라 문이 열려 있었어요. 리셉션에 물었어요. 진욱 선생님 계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휴가예요. 준호 씨는 웃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진욱의 차가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진욱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 보냈어요. 세나가 병원에 있어. 빨리 와. 답이 없었어요. 제네시스 연구소로 가야 해요. 제네시스 건물은 서울 외곽이었어요. 차를 몰아 1시간 걸렸어요. 도착해서 주차장에 세웠어요. 건물이 현대적이었어요. 유리 외벽, 로고가 빛났어요. 로비에 들어갔어요. 이강철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리셉션이 물었어요. 예약 있으세요? 준호 씨는 거짓말했어요. 긴급 건으로. 하지만 안 돼요. 죄송해요. 밖으로 나와 건물을 관찰했어요. 뒷문, CCTV, NIS 스타일로 침투 계획 세웠어요. 밤에 올게. 저녁에 세나 병실로 돌아갔어요. 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진욱 연락 왔어?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지만 찾을게. 세나는 탄시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준호 씨는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변해. 아니,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세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제네시스. 위험해. 뉴스에서 봤어. 실험 사고.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아빠가 알아볼게. 밤이 깊어지자 준호 씨는 움직였어요. 제네시스 건물로. 어둠 속에 주차하고 뒷문으로 다가갔어요. 자물쇠를 풀었어요. 안으로 들어서 복도를 걸었어요. 조용했어요. 사무실 하나를 열어봤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로그인 시도. 비밀번호 추측. 진욱 이름, 생일. 성공. 파일 열어봤어요. 더 많은 실험 기록. 세나뿐만 아니야. 다른 임산부도. 이런 사진 찍었어요. 갑자기 발소리. 숨었어요. 경비가 지나갔어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했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세나의 묶인 모습, 벽에 글씨. 분노가 끓었어요. 내일 이강철을 만나야 해. 직접. 계획 세웠어요. NIS, 옛 친구 더 불러야 해. 정보 더. 아침에 일어나 세나에게 갔어요. 아빠, 표정이 안 좋아. 세나는 걱정했어요. 준호 씨는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 끝낼게.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믿어. 그렇게 GAI 또한 일이 이어졌어요. 준호 씨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세나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그림자가 되살아났어요. 진욱과 제네시스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한준호 씨는 세나의 병실 문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방금 결과를 들려줬어요. 혈액 검사에서 강한 자극제가 검출됐습니다. 임산부에게 절대 주입하면 안 되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팔과 다리의 자국은 최소 며칠 동안 묶여 있었던 흔적이에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세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고통받았다는 생각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준호 씨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세나는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아빠, 세나가 약하게 불렀어요.
준호 씨는 침대 곁에 앉아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세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기가 걱정돼요. 준호 씨는 세나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아기도 너도 지킬게. 약물 때문에 위험하다지만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줄 거야.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욱 오빠. 왜 그랬을까요? 준호 씨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 새끼가 한 짓이 분명해. 이제 내가 알아볼게. 세나는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제네시스가 큰 곳이래요. 준호 씨는 병원을 나서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세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 어제의 혼란이 그대로였어요. 거실 바닥에 긁힌 자국, 테이블 위에 일지. 욕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새겨진 진욱 글씨가 여전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작은 숫자들이 있었어요. 7, 14, 21. 손톱으로 새긴 듯한 숫자예요. 준호 씨는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이게 뭐지?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NIS에서 추적하던 마약 밀매 조직. 그놈들은 약물 주입 주기를 숫자로 표시하곤 했어요. 7일마다 한 번. 이건 실험 주기야. 준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세나를 실험체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이에요. 욕실을 빠져나와 세나의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뒤졌어요. 세나의 옷들 사이에 진욱의 서랍이 있었어요. 잠겨 있었지만 준호 씨는 옛 기술로 열었어요. 안쪽에 작은 노트가 나왔어요. 밀봉된 봉투예요. 뜯어보니 빼곡한 글씨. 주체 H, 21주차, 반응지수 9.8. 최적 데이터 수집 중. 출산 후 지속.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H. 할인? 아니, 세나의 이름 한세나. H로 시작해. 이 계좌식. 아내를 실험체로 노트를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페이지마다. 손이 떨렸지만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증거야. 중얼거렸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환자분 남편이 왔습니다. 준호 씨는 이를 갈았어요. 진욱이 왔어. 차를 세우고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진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장인어른, 세나가. 무슨 일이에요? 진욱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준호 씨는 진욱의 손을 봤어요. 손등에 희미한 주사 자국. 여러 개예요. 자기 실험 흔적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세나가 쓰러졌어. 약물 중독이야. 진욱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어제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진 괜찮았는데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준호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냉소해요. 그래? 그럼 왜 세나가 묶여 있었지? 벽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진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오해예요. 세나가 스트레스 때문에 준호 씨는 진욱의 팔을 잡았어요. 세게.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있어. 진욱은 팔을 뿌리쳤어요.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하지만 눈빛이 피했어요. 준호 씨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녀석이야. 병실로 들어가 세나를 봤어요. 세나는 진욱을 보자 몸을 움츠렸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욱이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 씨가 막았어요. 멀리 떨어져. 진욱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나야, 미안해. 내가
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마. 아빠, 오빠를. 준호 씨는 세나를 달랬어요. 지금은 쉬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진욱은 병실을 나갔어요. 준호 씨는 따라 나가 복도에서 물었어요. 제네시스랑 무슨 관계야? 진욱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준호 씨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노트 봤어. 주체 H. 진욱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연구야. 세나를 위한. 준호 씨는 웃었어요. 연구? 실험체로? 진욱은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준호 씨는 쫓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옛날 NIS 시절 쓰던 암호화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메시지 입력. 불사조 살아. 고스트 만나야 해. 보내자. 바로 답이 왔어요. 오랜만이야, 형. 어디서? 준호 씨는 장소를 정했어요. 한강공원, 밤 10시. 내 딸이 피해자야. 체계적인 실험. 사위가 의사고 P27 관련. 고스트는 바로 답했어요. P27. 제네시스 후신이야. 옛날 그 조직. 조심해.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정보 줘. 앱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본능이 깨어났어요. 밤 10시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주변이 어두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스트가 다가왔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준호 형, 여전하네. 고스트가 웃었어요. 준호 씨는 악수했어요. 너도. P27이 뭐야? 고스트는 주위를 살피며 앉았어요. 제네시스 프로젝트. 신경약물로 사람 조종하는 거. 임산부 대상으로 태아, 뇌 발달 실험. 이강철이 주도해. 옛날 우리 추적하던 마약 조직이 변형된 거야. 준호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내 사위가 관련됐어. 고스트는 파일을 건넸어요. USB예요. 여기 데이터. 증거 모아. 하지만 위험해. 그놈들 NIS 출신도 있어. 준호 씨는 USB를 챙겼어요. 고마워. 불사조가 돌아왔어. 고스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형. 집으로 돌아와 USB를 꽂았어요. 파일 열어보니 제네시스 내부 문서. P27 프로젝트 상세. 임산부 50명 대상. 약물 주입 주기 7일. 반응 지수 측정. 준호 씨는 세나의 벽 숫자를 떠올렸어요. 7, 14, 21. 맞아떨어져. 이 새끼들. 중얼거렸어요. 세나 이름도 목록에 있었어요. 피험자 47, 한세나. 남편, 최진욱. 데이터 수집 중. 준호 씨는 파일을 복사했어요. 백업. 이게 다 증거야. 창밖 비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제 움직일 때야.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어요. 세나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아빠, 표정이 어두워요. 세나는 웃으려 했어요. 준호 씨는 손을 잡았어요. 증거 모았어. 제네시스 프로젝트야. 네가 실험 대상이었어. 세나는 눈이 커졌어요. 오빠가. 왜?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 권력? 모르겠어. 하지만 끝낼게.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믿어요. 준호 씨는 병원을 나서며 진욱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나지라 환자들이 많았어요. 리셉션에 물었어요. 진욱 선생님,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준호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도망쳤군. 제네시스 건물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이강철 회장을 만나야 해. 하지만 안 돼요. 예약 없으시면. 준호 씨는 밖으로 나와 주변을 관찰했어요. 직원 출입구. 점심시간에 한 남자가 나왔어요. 진욱? 아니, 비슷한 얼굴.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어요. 실례합니다. 제네시스 직원이시죠?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준호 씨는 앉았어요. P27에 대해 알아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준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진욱 알아? 내 사위야.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그 프로젝트. 사람 죽어요. 진욱 씨는 연구원이에요. 이강철 회장이 지시해 준호 씨는 메모했어요. 증거 줘. 남자는 USB를 건넸어요. 이게 끝이에요. 도망칠게. 사라졌어요. USB를 확인하니 더 많은 데이터. 영상 파일. 실험실에서 임산부가 묶여주사 맞는 장면. 세나 아냐? 하지만 비슷해. 이런. 준호 씨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이제 충분해. 고스트에게 메시지, 증거 모았어. 다음 단계, 답이 왔어요. 침투 계획 세워. 같이 갈게. 준호 씨는 권총을 확인했어요. 옛날 거지만 여전해. 세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저녁에 병원으로 갔어요. 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진욱 오빠 연락 왔어요. 미안하다고. 세나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준호 씨는 메시지를 봤어요. 세나야, 오해야. 설명할게. 준호 씨는 웃었어요. 함정일지도. 가지마.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 씨는 세나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쉬어. 아빠가 끝낼게.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났어요. 불사조가 날아오를 때야. 준호 씨는 집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제네시스 침투. 고스트와 함께. 지도 펼쳐 건물 구조 봤어요. 여기 지하실이 실험실이야. 중얼거렸어요. 무기 확인. 칼, 권총, 마스크. 내일 밤 결정했어요. 세나에게 메시지, 사랑해. 곧 끝나. 세나는 답했어요. 아빠도 사랑해요. 조심해. 가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결의는 차가웠어요. 다음 날 고스트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계획은? 고스트가 물었어요. 준호 씨는 지도를 보여줬어요. 뒷문으로 들어가. CCTV 피해서 지하로. 고스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무기 있어? 준호 씨는 보여줬어요. 옛날 거지만 고스트는 웃었어요. 불사조답네. 둘이 악수했어요. 가자. 밤이 되자 제네시스 건물 앞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 준호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뒷문 자물쇠 풀고 들어갔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실 문 앞. 잠겨 있었어요. 고스트가 풀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실험실. 기계 소리가 났어요. 주사기, 약병. 여기야. 준호 씨가 속삭였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파일 다운로드. P27 모든 데이터. 이게 다야. 그런데 문소리.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강철. 아니, 진욱. 장인어른. 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는 돌아봤어요. 네가 여기 있군.
진욱은 총을 꺼냈어요. 나가세요. 이건 연구예요. 준호 씨는 웃었어요. 연구? 살인이지. 고스트가 뒤에서 진욱을 제압했어요. 움직이지 마. 진욱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미안해요. 돈 때문에 준호 씨는 진욱의 멱살을 잡았어요. 세나를 왜? 진욱은 울었어요. 제네시스가 강제했어요. 준호 씨는 이를 갈았어요. 거짓말. 파일을 챙기고 나왔어요. 경보가 울렸어요. 도망쳤어요. 차 안에서 숨을 골랐어요. 성공이야. 고스트가 말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경찰에. 하지만 속으로는 끝나지 않았어. 이강철을 잡아야 해. 세나를 위해. 준호 씨는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고스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스트가 물었어요. 준호 씨는 USB를 쥐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로 끝낼 수 없어. 더 깊이 파야 해. 제네시스 건물을 빠져나온 지 10분도 안 됐어요. 경보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욱의 울음소리가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강제였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믿지 않았어요. 그 녀석의 눈빛이 거짓말이었어요. 세나의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치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봤어요. P27 프로젝트 상세가 빼곡했어요. 임산부 대상, 스트레스 반응 연구.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약물 이름 베리타스. 강력한 진정제예요. 태아의 뇌에 영향을 주는 거요. 준호 씨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어요. 피험자 목록 A부터 L까지 12명. H, 한세나. 세나가 13번째였어요. 앞에 12명은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라졌거나 죽었거나. 준호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미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어요. 세나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세나가 물었어요. 준호 씨는 웃었어요. 아무 일도. 이제 곧 끝날 거야. 세나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자꾸 차네요. 준호 씨는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강해. 아빠가 지킬게.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익명의 번호예요. 제네시스 연구원이에요. 만나요. 중요한 거 있어요. 준호 씨는 주위를 살폈어요. 함정일지도. 하지만 가봐야 해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 근처 카페였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긴 머리를 묶었어요. 한준호 씨?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호 씨는 앉았어요. 누구시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USB를 건넸어요. 이서진이에요. 제네시스 생물학 연구원이에요. P27 프로젝트 알아요. 준호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왜 나한테?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험자들. 너무 잔인해요. 제 양심이 못 버텨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베리타스 약물 데이터, 피해자 녹음 파일. 준호 씨는 USB를 챙겼어요. 세나는 H예요. 앞에 12명은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A부터 L까지. 실패하면 처리됐어요. 사라지거나 사고로 위장하거나. 일부는 죽었어요. 준호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강철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주도해요. 돈 때문에. 제약 회사랑 연결됐어요.
서진은 일어났어요. 이제 도망칠게요. 조심하세요. 사라지며 피험자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녹음 파일이 여러 개였어요. 첫 번째 클릭. 여자의 목소리예요. 주사 맞은 후. 태아가 안 움직여요. 제발 그만. 울음소리가 섞였어요. 두 번째. 실험 실패. 주체의 비처리. 남자 목소리예요. 진욱의 목소리. 비슷했어요. 준호 씨는 귀를 기울였어요. 세 번째 파일. 주체의 씨. 주 28의 사망. 원인. 약물 과다. 준호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세나가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지옥. 중얼거렸어요. 파일을 복사하며 고스트에게 전화했어요. 새 증거 있어. 도와줘. 고스트는 바로 왔어요. 뭐야? USB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피해자 12명. 세나가 13번째. 고스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네시스 비밀 연구소. 경기도 외곽에 있어. 진욱이 자주 가는 곳.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투하자. 후원해줘. 고스트는 지도를 펼쳤어요. 장비 줄게. 카메라, 잠금 해제기. 사시 새벽에 가자. 준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나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사랑해. 내일 봐. 세나는 답했어요. 아빠도. 조심해요.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NIS 임무 때 비슷한 긴장감. 불사조가 깨어났어요. 새벽 3시 고스트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경기도 외곽 산길을 따라갔어요. 연구소는 숲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철조망 울타리, CCTV. 여기서 내려. 혼자 갈게. 준호 씨가 말했어요. 고스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후원이라니까. 둘이 울타리를 넘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건물로 다가갔어요. 뒷문 자물쇠를 풀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복도가 어두웠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층. 문에 저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냉동고가 여러 대 있었어요. 준호 씨는 가까운 걸 열어봤어요. 안쪽에 병들이 빼곡했어요. 주체의 혈액 샘플. 주 28 사망.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다음 병. 주체비. 조직 샘플. 실패 처리. 준호 씨의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런. 속삭였어요. 카메라로 찍었어요. 플래시 없이. 고스트는 다른 냉동고를 열었어요. 여기 세나거. 주체 H. 초기 혈액. 준호 씨는 달려갔어요. 세나의 손이 떨렸어요. 파일 캐비닛을 열어봤어요. 서류 더미. 피해자 목록. A 사망, B 실종, C 처리. 자세한 기록이었어요. 주체 D. 출산 후 태아 제거. 읽을수록 역겨웠어요. 모든 걸 사진 찍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세나건 어떻게 하지? 진욱의 목소리예요. 준호 씨는 문틈으로 엿봤어요. 진욱과 동료가 서 있었어요. 출산 후에도 계속. 태아뇌 연구. 동료가 말했어요.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강철 회장님이 지시했어. 돈이 많아. 준호 씨는 녹음기를 켰어요. 세나는 미안하지만 실험체야. 진욱의 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새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녹음 끝나자 서류를 챙겼어요. 소책자 하나. 실험 일지예요. 베리타스 투여 주기 7일. 스트레스 반응 측정.
파일을 USB에 복사하려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침입자, 스피커 소리. 준호 씨는 고스트를 봤어요. 도망쳐. 둘이 복도로 뛰었어요. 경비들이 달려왔어요. 멈춰. 총소리가 났어요. 준호 씨는 몸을 숙여 피했어요. NIS 훈련이 살아났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경비 하나를 제압했어요. 팔을 비틀어 쓰러뜨렸어요. 경비가 신음했어요. 고스트는 다른 경비를 때렸어요. 형, 이쪽. 비상구로 달렸어요. 문을 열자 밖이에요.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잡아. 준호 씨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을 죽였어요. 경비가 지나가자 다시 달렸어요. 울타리를 넘었어요. 차에 타자 고스트가 시동 걸었어요. 출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도망쳤어요. 숨을 헐떡이며 준호 씨는 챙긴 걸 확인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실험 소책자. 이게 결정타야. 고스트가 웃었어요. 불사조답네. 준호 씨는 핸드폰을 켰어요. 파일을 압축해 이메일로 보냈어요. 세 군데 언론사. KBS, SBS, MBC. 제목, 제네시스 불법 실험 증거. 내용, 피해자 목록, 이강철의 뇌물 거래 증거. 피해자 12명 사망 또는 실종. 베리타스 약물, 첨부 파일에 다 넣었어요. 이강철, 공무원 뇌물. 은행 기록, 서진의 USB에서 나온 거예요. 보내기 버튼 누르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끝났어. 병원으로 갔어요. 새벽이었지만 세나가 깨 있었어요. 아빠, 무사해. 세나가 안아줬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안전해. 세나는 울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는 세나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도, 너도.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강철이 남았어요. 언론이 터뜨리면 그놈은 끝장날 거예요. 준호 씨는 창가에 서서 이를 갈았어요. 불사조가 끝낼게.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어요. TV에서. 제네시스 연구소 불법 실험 의혹.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강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나섰어요. 준호 씨는 TV를 보며 웃었어요. 끝났어. 세나가 손을 잡았어요. 아빠 덕분에 병실이 따뜻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준호 씨는 고스트에게 전화했어요. 고마워. 고스트는 웃었어요. 형, 언제든.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나를 봤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자.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준호 씨 속으로는 불사조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만약 다시 필요하면. 뉴스가 터지자마자 서울 시내가 들썩였어요. 아침에 TV를 켜니 모든 채널에서 제네시스 연구소 얘기뿐이었어요. 불법 실험 의혹. 임산부들을 쥐처럼 다루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준호 씨는 병실에서 세나와 함께 그 장면을 봤어요. 세나는 핸드폰을 쥐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아빠,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세상이 알아. 그 새끼들이 끝장날 거야. 병원 창밖으로 사람들의 시위 소리가 들려왔어요. 플래카드를 든 여성들이 임산부 보호라고 외쳤어요.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제네시스 스캔들 이 순식간에 트렌드 1위가 됐어요.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냈어요.
어떻게 사람을 실험체로? 댓글들이 쏟아지듯 올라왔어요. 준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공공의 적이 됐어. 세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준호 씨는 집으로 돌아가려 차에 탔어요. 그런데 후면 거울에 이상한 차가 보였어요. 검은 SUV,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쫓기네, 중얼거렸어요. 엑셀을 밟아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SUV가 따라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대기했어요. SUV 문이 열리며 남자 둘이 내렸어요. 검은 정장, 선글라스. 한준호 씨? 한 녀석이 다가왔어요. 준호 씨는 팔짱을 꼈어요. 누구야? 남자가 웃었어요. 이강철 회장님 인사요. 자료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협이었어요. 준호 씨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어요. 이거 이미 언론에 갔어. 그리고 너희 회장님 뇌물 기록도. 공무원 명단 여기 있어.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준호 씨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내가 게임 주도할게. 가서 전에 불사조가 깨어났다고. 남자들은 서로 쳐다보고 물러났어요. SUV가 사라지자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강철, 내 차례야. 차에 타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세나에게 말했어요. 아빠, 표정이 왜 그래요? 세나는 걱정했어요. 준호 씨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이제 기다리자.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가 매일 업데이트됐어요. 제네시스 탐사 보도, 피해자 12명 실종. 기자들이 파헤쳤어요. 경찰이 움직였어요. 아침에 제네시스 건물 앞에 경찰차가 몰려들었어요. 수색 영장 들고 들어갔어요. 연구원들이 당황해 문서를 숨기려 했지만 늦었어요. 컴퓨터, 서류, 약물 샘플 다 압수됐어요. 이강철은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지만 아니었어요. 집에서 잡혔어요. 고급 빌라, 수영장 있는 곳.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강철 씨, 체포 영장입니다. 이강철은 로브 차림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뉴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었어요. 제네시스 회장 체포 헤드라인이었어요. 진욱은 공항에서 잡혔어요.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 가방을 들고 서둘렀어요. 티켓 주세요. 카운터에 말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손이 어깨를 잡았어요. 최진욱 씨, 따라오세요. 형사들이었어요. 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더듬거렸어요. 불법 실험 혐의. 수갑이 채워지자 진욱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세나, 미안해. 중얼거렸지만 형사들은 끌고 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피의자 최진욱 도주 시도 중 체포. 세나는 병실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오빠,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씨는 곁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어요. 끝났어. 이제 정의가 올 거야.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도 증언할게.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해, 세나야. 재판이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큰 법정. 사람들로 꽉 찼어요.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준호 씨는 세나와 함께 들어갔어요. 세나는 배를 부여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빠, 긴장돼요. 세나가 속삭였어요. 준호 씨는 손을 쥐었어요. 괜찮아.
진실을 말하면 돼. 진욱과 이강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진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강철은 변호사와 속닥거렸어요. 판사가 시작했어요. 재판 개시. 검사 측 증인으로 준호 씨가 먼저 불려갔어요. 한준호 씨, 증언하세요. 준호 씨는 서서 말했어요. 제 딸, 세나가 실험체였어요. 주체 H라고 불렀어요. 증거 여기 있어요. 노트, 녹음 파일.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연구입니다. 이강철 쪽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판사는 조용했어요. 세나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앉아 세나의 손이 떨렸어요. 한세나 씨, 말씀하세요. 검사님이 말했어요. 세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욱 오빠가 약을 주면서 영양제라고 했어요. 태아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사 맞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떨렸어요. 거부하려 하니 묻고 강제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가 저를 이름으로 안 불렀어요. 주체 H라고, 실험체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울었어요. 진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녹음 파일 들려드릴게요. 검사님이 재생했어요. 진욱의 차가운 목소리, 주체 H, 반응지수 9.8. 출산 후 지속.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이런 괴물. 누군가 소리쳤어요. 판결날. 판사가 선고했어요. 최진욱 피고 25년 징역.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진욱은 울면서 쓰러졌어요. 이강철 피고 30년 징역. 이강철은 이를 갈았어요. 항소할 거야. 소리쳤지만 끌려갔어요. 준호 씨와 세나는 법정을 나서며 서로 안았어요. 끝났어, 세나야. 준호 씨가 말했어요. 세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세나 씨, 한 말씀. 세나는 멈췄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가 이겼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달 후 병원 분만실. 세나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어요. 아, 비명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힘주세요. 했어요. 준호 씨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세나야, 괜찮아. 중얼거렸어요. 1시간 후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와앙, 간호사가 나왔어요. 건강한 여아예요. 3.2kg. 준호 씨는 병실로 달려갔어요. 세나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빠 봐요. 우리 은별이. 세나는 웃었어요. 준호 씨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은별아. 할아버지야. 눈물이 흘렀어요. 은혜의 별, 어둠을 이긴 빛.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행복할게요. 그 후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산모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불법 실험의 엄벌 규정. 뉴스에서 나왔어요. 제네시스 사건으로 인한 법 개정. 의원들이 말했어요. 임산부 보호를 최우선으로. 준호 씨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 세나와 은별이와 함께 사는 집에서요. 준호 씨는 다시 아파트 관리실로 출근했어요. 밤 근무, 조용한 복도. 그런데 이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단하고 평화로웠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준호 형, 요즘 표정이 밝아. 준호 씨는 웃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거 NIS 시절 잃어버린 것들. 하지만 이제 지켰어요. 세나와 은별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이겨.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주말에 공원 산책. 세나가 유모차를 밀었어요. 아빠, 은별이 웃어요. 준호 씨는 아기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별이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제네시스 건물은 폐쇄됐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추모식을 했어요. 준호 씨도 갔어요. 함께 싸웠어요. 그들과 악수했어요. 세나는 집에서 은별을 재우며 노래 불렀어요. 별빛이 비추네.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준호 씨는 가끔 옛 동료 고스트와 통화했어요. 형, 잘 지내? 고스트가 물었어요. 응. 이제 평범해. 웃었어요. 불사조는 잠들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깨어날 거예요. 가족을 위해. 시간이 흘렀어요. 은별이가 첫걸음을 뗐어요. 아빠, 은별이가 준호 씨를 불렀어요. 세나는 웃었어요. 할아버지야. 준호 씨는 무릎 꿇고 안았어요. 그래, 할아버지. 눈이 촉촉했어요. 세나는 재혼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빠와 은별이면 충분해요. 저녁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뭐 할까? 준호 씨가 물었어요. 공원 가요. 세나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밝아졌어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가득했어요.